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97년에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이라는 시집에 발표된 고재종 시인의 들길에서 마을로입니다. 이 시를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읽고 나면 속이 묵직하면서 내가 이 시를 이해한 게 맞나? 하고 자꾸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는 시예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라는 건 목적지로 가는 수단, 그 과정일 뿐이지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여행할 때를 떠올려 볼까요?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다니느라고 길을 음미할 시간이 별로 없죠. 게다가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면 꼭 혼자 걷는 시간을 가져요. 누구와 함께 갔든 한 번은 꼭 혼자 산책을 하죠. 길지 않아도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침 7시쯤이 제일 좋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 진짜 좋겠다. 나무가 많네. 파도 소리도 들리네. 저기 낚시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난 좋은 사람인가? 난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 아마 시인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 길 곳곳에 있는 자연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찾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해걸음, 들길에 선다. 귀염귀염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섭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벽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질을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화자의 길은 들길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막 해가 지는 때, 해걸음이네요. 들길 곁에는 망초꽃들이 흔들리고 벼에는 수정방울, 즉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화자의 생각으로는 그 이슬과 쏙독새의 울음으로 벼가 자랍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죠. 맞아요.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것 같은 망초꽃도 맺혀있는 이슬도 들려오는 쏙독새 울음소리도 전부 소중하죠. 그때 삽을 씻는 노인이 보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옆에 있는 작은 개울에서 삽을 씻고 있었죠. 아마도 농부겠죠. 화자는 이때 나도 저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 노인분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죠. 노인이 북새, 여기서 북새는 노을이라는 뜻의 방언이에요. 노인은 북새를 보고 있습니다. 화자도 따라서 북새를 보니까 불타는 듯이 야단스럽게 노을이 타오르고 있네요. 여기에서 북새질은 많은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난리를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황을 북새통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불꽃 축제로 북새통을 이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북새통의 북새와 북새질의 북새는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시로 돌아와서 화자는 계속 걸어서 또랑물, 즉 좁은 개울물 근처까지 갑니다. 귀에 들리는 물소리만으로도 자연 속에 몸을 맡긴 것 같은 기분이겠죠. 그 소리 덕분에 들판은 더 생생하게 푸르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자의 눈에는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보여요. 시선이 움직였죠? 시선의 이동이에요. 저녁 때쯤 마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저녁 때 됐으면 밥 먹어야죠.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꼭 전통 같고 기도를 올릴 때 그 피우는 향 같죠. 그래서 이 저녁을 짓는 연기를 오롯한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밤꽃 향기가 진동하면서 싱그럽고 넓은 들이 보이네요. 화자의 자리에서는 비록 지평선을 볼 수가 없어도 화자는 그 풍경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평선을요. 여기서 지평선은 편평한 대지의 끝이 하늘과 닿아서 이루는 경계인데요. 그래서 지평선 하면 왠지 세상의 끝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내 앞에 오직 하늘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연이 주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뿌듯해합니다. 이 뿌듯한 감동에 취해 있는데 쑥국새, 즉 산비둘기 울음소리도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쑥국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화자는 참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울음을 불러낸다라는 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 화자가 요술을 써서 소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들길과 마을 근처를 화자가 걷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겠죠.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야 누구야 밥 먹어라 라는 소리도 날 거고요. 개 짖는 소리도 들릴 거고요. 밥 짓는 소리도 나겠죠. 그런데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뿌듯한 감동이 쑥국새의 울음에만 주목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그래서 불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불러낸 쑥국새 울음은 화자가 앞 강물을 보고 서러운 감정을 느끼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감동이나 서러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고요하고 아늑한 밤을 누리고 싶어요. 아까 들에서 보았던 저 노인과 술이나 한잔 하면서요. 이렇게 길을 걸어보니까 길이라는 건 어디서나 열리는 거고 또 사람은 스스로 길이네요. 그러니 길은 곧 인생이지요. 때로는 서늘하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깨끗하고 조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냉정하기도 따뜻하기도 조용하기도 하겠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화자는 이렇게 인간을 다채롭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아직은 좋아요. 마을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평생 자연을 누리는 노인처럼 살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화자는 알고 있어요. 들로 가는 길이든 마을로 가는 길이든 길에는 길마다의 노래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노래들이 있어야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요. 잠깐 표현법을 정리하자면 아주 다양한 감각적 표현들이 쓰였죠. 북새가 타오르는 장면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밤꽃 향기에서는 후각적인 이미지를, 쑥국새의 울음소리에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지평선을 듣는다고 표현한 곳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걸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감각의 전이라고 하면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죠. 이 시는 자연 속에서 화자가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본 시였어요. 결국 화자는 세상에 허투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교훈을 얻고 자연이 주는 감동과 서러움을 들에서 얻었죠. 화자는 들길의 연장선으로 마을로 가는 길을 그리면서 그곳에서 차기도, 뜨겁기도, 조용하기도 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고재종 시인의 들길에서 마을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